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체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데이터 저널리즘 마부작침팀이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마부작침팀의 대표 아이템이죠. 국회 예산 분석 심사 결과가 나왔죠? 네, 예산 심사. 죄송합니다. 분석이죠. 예산 심사 분석이요. 네네네. 예산 심사한 걸 분석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저희 뭐 엉망진창이죠. 국회가 항상 그렇긴 한데 올해는 너무 과한가요? 안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희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3년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심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나라 살림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나라 살림 한 해 동안 어떤 식으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를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놓고 어디를 먼저 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심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국회가 되게 졸속적으로 단시간 내에 심사를 해치워 버리면서 또 자기들의 어떤 입속들을 챙기는 예산들을 많이 집어넣고 또 그러면서도 제대로 규정이나 지키라고 되어 있는 법과 관련 편성 지침 같은 걸 지키지 않고 하는 예산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불법 예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그럴까 좀 따져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4월 총선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총선을 앞두고서 이렇게 좀 밀어넣었던 예산들도 많이 보였고, 그래서 3년 동안 한 것들을 쭉 봤을 때 사실상 올해가 최악이었다. 3년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안타까웠습니다. 맞네요. 네. 갈수록 역대. 그러니까요.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산 심사 분석 보도를 저희가 하는 이유가 뭐 저희는 기사 쓰니까 나쁘진 않죠. 기사 쓸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점점 좋아지리라고. 나아지리라고 하고. 기대하고 하는 것들인데 더 나빠졌다는 판단이 드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사불 그때 말씀해 주셨던 거. 네, 2주 전에 저희가 예고를 한번 했었죠. 예고처럼 사불이 해서 뭐였는지 사불 예산. 네, 4불 예산 좀 사실 4불 하면은 4달러로 처음에 들었어요. 4불로 하시고. 우리 이 20대가 들을 때는 4달러를 4불. 떠올리는 4달러도 사실 복고풍인데. 근데 네, 사불이 뭐죠? 4불은 저희가 네 가지 국회 심사에서 잘못되고 없는 것들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불법, 불용, 불심사, 불론이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불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관련 법령이나 예산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는 편성하면 안 된다. 여기에는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저희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를 쓸 때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하도록 법이 아예 정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걸 어기면서 밀어넣은 예산들도 있고 또 어떤 예산들은 이런 지구로 지정을 해야지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정도 안 해놓고 그냥 예산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지구 지정 절차를 밟는다든지 그런 게 저희가 판단했던 불법 예산이고요. 불용 예산은 쓰지 못한다는 뜻의 불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예산을 따왔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따온 다음에 써야 되잖아요. 이걸 써서 뭐 다리를 짓든 뭐 설계를 하든 무슨 공사를 하든 아니면 누구를 지원금을 주든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예산 집행 상황이나 계획이나 그런 여러 계획들이나 지금 진행 상황들을 봤을 때는 쓸 수 없는 예산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은 저희가 영일만 횡단대로 제가 포항에 갔다 오기도 했는데 영일만 횡단대로 사업 같은 거는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대로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1조 7천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건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너무 낮다고. 그래서 횡단대로는 건설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포항 지역 국회의원이 이거는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계속 밀어넣고 있거든요. 근데 2016년에 20억, 2017년에 20억, 2018년, 19년, 20년에는 10억씩 지금 설계비를 책정을 했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공사를 할 계획이 있어야지 설계를 할 텐데 아무리 전체 공사비에 비하면은 10억이라는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1조 7천억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계비를 막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예산을 10억만큼 배정을 해놓고 못 쓴 예산은 그대로 2월은 되지만 만약에 그 돈을 그렇게 밀어넣지 않았으면 다른데 더 필요한데 예산을 배정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 문제 있는 예산들이 불용 예산이라고 붙였는데 예산. 그런 것도 그러니까 꽤 많았고요. 지금 불용 예산이라는 건 줬는데도 줘도 못 쓰는 줘도 예산입니다. 못 쓰는 예산이 쉽게 줘- 말하면 그런 줘도 못 쓰는 예산인데 줘도 못 쓰니까 주지 말자고 하는데 그냥 주라고 밀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내가 이런 거 따왔어 하고 네. 지역에 또 지금 내년 김석기 의원인가요? 지금 화면이 나오고 예, 있는데 그 내용이 저희 이제 리포트를 회의록 했던 거 내용이죠, 회의록 저게. 내용인데 예. 김석규 의원은 바로 근처에 경주 의원이고요. 아, 경주 의원. 근데 이제 네. 부탁을 받은 거죠. 네. 포항 지역의 영일만 부탁을 횡단대로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작년에도 부탁을 받았고요. 아, 그런가요?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아, 그런가요? 이번에도 네. 그렇고요. 저희가 영일만 네, 직접 영일만 갔던 거죠. 제가 갔다 오고 좀 있으면 제가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여기 저희 계시네요. 양복 입고 여기, 나왔죠. 여기. 네, 네, 양복 입고 운동화 신었네요. 네. 저 약간 이런 요즘 스타일입니다. 네, 2009년 네네네. 맞습니다. 네. 2009년, 2011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2017년은 저것도 사실 네. 한 번, 두 번 했을 때 낮다고 나왔으면은 포기할 보통은 만하죠. 포기할 만한데 네. 계속 다시 해봐라 했는데 번번이 그 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그런데도 되네요. 요구해서 10억 원씩 설계비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설계비 받아와도 참. 사업을 안 할 건데 설계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아예 아이고, 예산을 저렇게 책정해도 저 돈을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저렇게? 근데 뭐 갖다가 어디 쓰는 건 아닌데 네. 그만큼 돈이 묶이는 거죠. 그렇죠. 예. 다른 지금 정부가 재정 집행률을 높이려고 경제 살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돈이 매년 묶이는 거네요. 못 쓰는 돈이죠. 우리 박명재 의원이 사실 포항 거기 그 지역. 지역국 의원인데 네.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고 지역에서 원할 수는 있지만 나라 전체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 정부에서는 이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죠. 네, 하는 국회 회의록을 것들이죠. 보면. 그래서 저희 시즌에 나오지만은 네. 그런 불용 예산이 15개 사업 500억 원이 편성이 돼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불법 예산, 불용 예산 두 가지고 두 가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세 번째가 불논의 예산이라고 불심사 예산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서는 뭉텅이 예산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네. 어떤 거냐면은 네. 이제 사업들이 뭉텅이라고 나오네요. 네, 뭉텅이라고 나오죠. 다음 거는 전체적으로. 깜깜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만한 같은 제목의 사업들이 쫙 있는데 지역들은 다 다른 거예요. 뭐 서울에 무슨 제가 그때도 그 얘기한 것 같은데 목동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동작구에 어디도 있을 수 있고 흑석동도 있을 수 있고 이촌동도 있을 수 있고 뭐 서초동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들의 아무리 같은 항목의 사업이라고 해서 그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를 다 심사해야 되는 게 원래는 그쵸. 마땅한데 지역적 이거는 다 특성도 같은 고려해야 그렇죠. 되고. 근데 같은 내역의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50개 한꺼번에 그냥 넘어갑시다. 어차피 심사하지 않고 제목이 같으니까. 네, 세부 항목은 심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을 저는 뭉텅이로 처리했다고 해서 저희가 음. 뭉텅이 사업이라고 말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불논의 사업이라는 거는 아예 이 예산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회의록을 기반으로 분석을 했는데 회의록에 예산 심사 이 논의했던 흔적이 전혀 없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뭐냐 도대체? 유령이 논의했냐? 언제 논의를 한 거냐? 그러니까 회의록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근데 예산은 배정이 됐고. 결정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불논의 예산, 깜깜이 예산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기준으로 계속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개선된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일종의 문제 예산들은 계속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불법, 불용, 불심사, 불논 이렇게 네 가지 문제 이야기만 들어도 되게 좀 심각한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아니다, 이건 문제다 싶은 게 어떤 부분인가요? 불법이 일단 나쁘긴 하고요. 음. 왜냐하면은 아예 국회의원들이 법을 법을 위반을 한 거니까. 어기고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 뭐를 했다든지 그런 걸 잡아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법을 어기면서 집어넣거든요. 전 되게 그건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놓고 사후에 그 어떤 문제가 안 되도록 근데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사실 법을 어기면서도 막 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 하여튼 그렇게 법을 어기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안 좋다고 보는 거는 저는 불론입니다. 불논의. 네. 그러니까 회의록
예산 심사를 회의를 하고 회의를 기록에 남기고 그걸 공개하는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좀 타당한 예산이구나. 이거는 부적절한 예산이구나. 이 심사의 근거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회의록 말고는 사실 거의 없는데 아예 기록을 남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 논의를 했을까? 여기서 이제 작년부터 재작년 계속 등장하는 게 소소위인데요. 예. 소위원회. 이 법에는 없는 기구예요. 근데 소위원회도 사람 수가 많다고 여야 간사들 한 3명, 4명 그 정도만 모여가지고 더 작은 단위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빨리 논의하자. 우리 할 거는 많은데 시간은 없고 계속 뭐 쟁점들은 되고. 근데 그게 소소인데 거기는 기록을 안 남기거든요. 공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기네들끼리 무슨 거래를 주고 받았는지 자, 민주당에서는 야 우리 지역 요거 필요하니까 요거 하나 줘. 그럼 대신에 우리는 여기 줘. 자한당에서는 뭐 그럼 뭐 민평당에서는 어디 달라. 그런 식의 딜이 이루어지는 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데들이 소소위라고 의심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논의 흔적은 없는데 예산이 그리고 척척 꽂혀 있어요. 네. 그리고 실세 의원들이 막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어떤 정당별로도 교묘하게 배분이 돼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의심만 하지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 소소위에서 오가는 내용 네. 그런 것들을 질문에 없는 건데 그냥 궁금해서 그런 것들을 막거나 아니면 그걸 공개하도록 강제하거나 이런 법을 만드는 게 혹시 근데 저도 국회군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그걸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올해 없을까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번 심사 때도 네. 그 얘기가 나와서 이제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자 소소위를 하지 맙시다. 이거 소소위에서 맨날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로 지탄을 받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소소위를 안 하겠다고 천명을 했어요. 네. 예결위 의원들이. 그래서 진짜 소소위를 안 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했더니 이분들이 뭐를 만들었냐면 간사협의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간사협의체가 소소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야 간사들이 예결위 간사들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기구거든요. 법외 기구, 임의 기구인데 간사협의체는 간사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거예요. 크게 뭐 다른 게 공개로 없는 하는 거네요. 것도 근데 소소위랑 무슨 차이냐? 그래서 이 회의를 공개하고 기록도 남기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여하는 의원들이 반대한 거예요. 야 그러면은 우리 원활하게 논의를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공개하지도 않았고 기록도 안 남겼습니다. 그럼 소소위랑 다를 게 뭐냐? 이름만 바꾸는 이름만 소소위였다. 그래서 마찬가지 행태가 또 벌어진 그러면 거예요. 예를 들면 간사협의체를 막으면 내년에 이름 또 바꾸겠네요. 또 바꿀 수 또 있죠. 바꾸고 계속 예, 바꿀 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검찰에 고발하거나 저도 어떻게 그게 뭐 할 수 있는 아까 방법이 이제 없을까요? 처벌 그러니까 규정 없고. 이게 근데 저희 이제 국회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면은 사실은 뭐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도 있고 뭐 이게 그리고 법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처벌한다. 뭐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특히 국회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처벌한다는 건 쉽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왜 이렇게 나중에 쫓기듯이 심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구조적인 원인을 보면은 예산 심사에 투입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사실 원래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걸 예산국회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9월 3일 날까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정부가 제출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심사를 하면 돼요. 근데 국회에서 통상 예산 심사를 시작하는 거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럼 그 전에는 뭐 하느냐? 다 아시겠지만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를 10월 중순, 10월 말까지 하거든요. 그걸 하니까 예산 심사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국정감사라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를 다 기관별로 해서 지적하고 그런 어떤 감시하고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이게 결국은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러면서 예전에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맨날 새해 예산안을 매번 12월 31일을 넘겨서 1월 1일 그렇죠. 새벽에 처리했던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심사 기간을 예결위에서의 심사 예산안 처리 시한을 11월 30일로 못 박았어요. 네. 그러니까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으로.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예산심사를 끝내라. 만약에 못 끝내면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국회법을 고쳐서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은 정해졌는데 시작하는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더 줄어든 거죠. 예산 심사 기한이. 그래서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국정감사를 아예 뭐 8월이나 7월로 앞당기고 아니면 상시 국감을 해가지고 특정 기간을 정해서 국정감사를 할 게 아니라 국정감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의 정기 국회는 예산 심사에 온전히 할애를 하자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충분히 심사할 수 있으면 이렇게 쫓기듯이 마지막에 소소위 같은 그런 밀실에서 쟁점 예산들 상당수를 처리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는 있겠지만요. 근데 이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예. 근데 국회가 이걸 개선할 의지가 별로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문제를 알고 있을 텐데요.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자기들도 맨날 쫓기면서 한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도 회의록에 보면은 네. 마지막에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이 예결위에서 772건의 이 사업들 예산들을 막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해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보류한 게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보류한 게 480건인가 되더라고요. 근데 3일인가 남기고 이 나머지 예산을 이거는 간사협의체로 넘겨서 심사를 하기로 얘기를 하니까 의원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 10며칠 동안 11차례 회의를 하면서 300몇 건을 처리했는데 480. 3-4명이서 480건을 처리한다고 3일 동안?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결국 넘어갔나요? 480건?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못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원래 11월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데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하면은 국회의장까지 같이 해서 합의하면은 좀 더 심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원내 지도부들끼리 협의하다가 이번에는 또 자한당은 빼버리고 나머지 4+1끼리만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버렸죠.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 네. 이제 취재를 가면 의원들을 만나잖아요. 네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태도가 궁금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원들을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다- 안 만나요, 관. 그러니까 그런 작년에도 사실 저희가 박명재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이라서 또 영일만을 저희가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요청을 했더니 작년하고 입장이 똑같다. 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 그리고 작년에 사실 박명재 의원 얘기를 다 썼는데 저기는 아시안 하이웨이의 일환으로서 이 영일만 횡단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주장할 그 거다. 아시안 하이웨이는 어디서 어디 가는 겁니까? 저 아시아니까 일본에서부터. 저 저 하여튼 북한 쪽부터 해서 쭉 다 연결되는 그런 고속도로에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쭉 그렇죠. 오나 동해안 보죠? 고속도로까지 네. 쫙 해서 그런 쪽에 음. 영일만 횡단도로가 한 부분이다. 네. 근데 그런데 스케일이, 저희가 네. 작년에 저희 인터뷰 나갔던 게 자기의 진위를 다 담지 않고 그래서 저기는 불쾌했다. 그래서 안 하겠다. 협조를 안 하겠다. 네, 안 했고 뭐 저희가 또 언급했던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윤호중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거의 답을 안 하고 피했어요. 그러다가 뭐 답변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 저기는 뭐 부당하게 한 거 없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그렇게 이게 저기 답을 중앙 했죠. 정부나 언론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생색내기는 좋은 거 아닌가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좋기도 하고 이게 사실 저희의 딜레마 같은 부분이 이게 그러면 정말 불필요한 정말 불필요하고 정말 음. 투입하면 안 되는 예산이냐 그 부분은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문제 있는 예산 같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이 예산 심사 예산 분석을 시작할 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예산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몇 억을 준다는데 아니 무슨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가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야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라는 거 청소년들은 트로트 하면 안 돼? 가요제 해가지고 우리 트로트 문화를 보급하고 뭐 한다.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런 팀 내에서도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작년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문제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넘어갔는데 올해는 딱 오니까 이 모 종편에서 트로트 프로그램이 엄청난 인기를 그렇죠. 끌고 있잖아요. 트로트 가요제 같은 것도 이 분위기를 타고 오히려 이건 국회 회의 심사를 할 때도 야 이거는 필요한 거지 요즘 분위기에서는 그런 얘기도 라는 있나요? 식의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편성 과정에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주로 그렇죠. 문제를 삼은 거지 사업 자체가- 아무리 좋은 예산이라고 해도 그렇죠.
특히 국회에서 법과 논의를 원칙을 하고, 어겨가면서 그렇죠. 논의도 하지 않고 네. 편법으로 또 자기들한테 유리한 예산들 그쵸. 위주로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가 네. 4월 벌써 총선 20분이 지나면은 지났다고 작가님 말씀해 아, 주시네요. 그래요? 네. 그럼 거의 다 한 건가요? 아 재밌네요. 네, 네. 재밌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아. 21대 국회 잘 될까요? 솔직히 질문하면서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21대 국회라고 잘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부터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나아질 것 같아요. 제대로 좀 더 왜냐면요. 처음엔 어떤 집단이든 어떤 뭐든 간에 어느 정도 물갈이가 될 거 아니에요. 바뀌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은 이분들은 처음에는 이런 거 굉장히 의식하거든요. 나는 초반에 또 다음 선거까지는 사실 시간도 4년이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첫 해가 가장 사실은 개혁적이고 첫 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첫 예산 심사는 20대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 다음에 지나갈수록 과연 다시 그런 부분이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의 개선, 제도의 개선이 없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네, 저희 SBS 마부작심 팀은 21대 국회에서도 저희 국회 회의록을 분석을 해서 예산 네. 심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죠? 저는 안 할 겁니다. 네, 누군가는 저희 SBS 연동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부작심 심영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녕.